리커창 전 총리가 사망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리커창 총리의 사망에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워낙 갑작스럽다 보니 여러 의혹과 음모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68세에 사망했다는 점, 시진핑 주석 집권 연장과 함께 정치적으로 물러났다는 점, 임기 마지막까지 시진핑 주석 정책에 비판을 가했다는 점,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후진타오 전 총리와 같은 공청당이라는 점, 확실히 음모론이 자라기 좋은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인트로. 이번 주제는 리커창의 죽음이 어떤 정치적 기능을 하는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리커창을 통해 2인자 정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등만이 아닌 2인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치 체제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커창 총리에 대한 암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8세에 돌연사한 2인자. 리커창 총리의 죽음에 관한 언론 기사를 통제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자연사인지 타살인지는 흥미롭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저 추정을 할 뿐입니다. 다만 이런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중국 상황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피크 차이나론을 비롯해 중국 위기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리커창 총리를 제거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리커창은 권력을 빼앗겼으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인자의 죽음과 제2의 천안문 사태 가능성. 리커창 총리의 사망은 1989년 후야오방 전 총서기의 죽음과 닮았습니다. 첫째, 둘 다 정계에서 물러난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둘째, 두 사람 모두 국민을 위한 실용주의 정책을 사용했기에 국민적 지지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점치고 있습니다. 후야오방이 사망하자 1989년 4월 중국 청년들은 천안문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로 중국 지도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5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 부동산 거품 붕괴,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내수시장 붕괴로 고통받고 있는 현재 중국 인민들이 이번 리커창 총리의 사망을 계기로 다시 천안문에 직결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언론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천안문 사태 재발은 시진핑 정부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중 악몽입니다. 시 주석이 강경 진압을 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엄청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휘청이는 중국의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닉슨이 방문한 1972년 이전의 미중 관계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 독립 문제를 공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시위대에 유화책을 사용하면 중국 사회는 통제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극단적으로는 소수 종족 독립과 연결되어 국가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 위기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 정부는 이 사태의 여파를 최소한으로 막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리커창의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2인자인 리커창은 살아서보다 죽어서 시진핑을 더욱 강력하게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2인자의 비극이겠죠. 살아있을 때는 1인자에 가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의혹이 있는 죽음으로 1인자의 전제 정치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리커창의 죽음은 2인자 정치가 어떤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2인자는 정치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나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체로 1인자들이 결정을 하는데 2인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인자들의 정치. 2인자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국에선 만년 2인자로 평가받던 김종필 전 총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다음 덩샤오핑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총리였던 주은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이란 지도자 밑에 이희붕이라는 2인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회 동기지만 전두환이라는 1인자 밑에 노태우라는 2인자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2인자는 1인자의 그림자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1인자보다 더 잘 보이려고 하면 1인자에 의해 견제되거나 제거되기 일쑤죠. 그래서 우리는 2인자의 정치에 대해선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게 됩니다. 2인자의 관심이 적은 것은 강자에 더 관심을 가지려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2인자가 약자는 아니니 약자를 배려하는 인간의 또 다른 본성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2인자의 정치력이 항상 1인자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1968년 선거에서 당선된 닉슨 대통령 시절 부통령은 스피로 에그뉴지만 우리는 헨리 키신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키신저는 중국에 몰래 들어가 한국전쟁에서 싸운 미국과 중국 관계의 개선이란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권력 1인자인 대통령 닉슨보다 보좌관이었던 2인자 키신저가 사실상 더 역사를 만든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덩샤오핑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는 정책 노선의 차이로 1인자 마오쩌둥에 의해 숙청되기도 했죠. 하지만 마오쩌둥 사망 이후 실질적으로 1인자가 된 덩샤오핑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폈습니다. 마오쩌둥의 무력투쟁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인물이라면 덩샤오핑은 중국의 현재 경제구조와 세계 속의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김종필 전 총재도 2인자 정치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군인이던 시절에는 박정희 장군을 도와 5.16 군사쿠데타를 성공시켰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충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3당 합당과 DJP 연대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1997년 김대중 후보와의 연대는 호남과 충청을 연대하게 하여 민주화 이후 첫 번째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전체 유권자 수가 적은 충청 지역을 위해 내각제를 만들려고 한 노력은 충청 지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만년 2인자로 평가받아온 김 전 총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충청 지역민으로는 1인자인 대통령을 배출하기 어렵다. 그러면 내각제를 사용해 충청을 대표하는 정당이 영남이나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과 연합을 한다. 정당 연합을 통해 내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2010년대 들어와 충청권 유권자가 호남 유권자보다 많아졌지만 그 이전에는 유권자 수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고민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중국에서 제안된 2인자 역할. 민주주의에서 2인자는 1인자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야당을 만들어서 견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당에서도 차기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견제가 가능합니다. 비민주주의에서는 다릅니다. 정권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을 바꾸는 것은 쿠데타나 암살 같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1인자가 빨리 자연사하는 것이죠. 비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민주주의보다 더 권력을 집중합니다. 현재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권력 교체를 거부하고 3연임에 들어갔습니다. 격대 지정이라는 권력 교체의 논리를 무시하고 개인 권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개인에 집중되고 개인의 정책 판단이 실패하는 경우 그 충격은 더욱 커집니다. 리커창의 죽음은 중국에서 2인자 정치가 얼마나 무력화되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결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미국과 중국은 모두 지도자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국가 미국에서 어떤 인물이 갑자기 떠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반드시 리더십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1인자를 견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2인자들이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는 걸출한 2인자들이 있었습니다. 1인자의 정책 노선을 조정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2인자가 있다는 것은 비민주주의 중국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2인자를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것이 과연 중국의 좋은 소식일까요? 리커창 총리의 죽음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